가치투자 대표 전문가 정문일침 황철중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번 종목은 콜마 BNH를 볼게요. 콜마 BNH 이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황 대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지금 종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추천이라든지 이걸 매매를 하라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기준이 시장에서 제시한 걸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쓰라고 올리는 거지 절대적으로 기준 삼으라는 거 아니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더멘탈은 배제시켰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콜마 BNH 볼게요. 자, 콜마 BHN을 보게 되면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요. 이렇게 딱 보여요. 뭐냐면 월봉에서 왼쪽 위에 차트 월봉에서 보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지점이 보여요. 그래서 저항을 받았던 부분, 저항을 받았던 부분, 그리고 저항을 받았다가 윗골을 잠깐 달았다가 살렸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렸다가 지지했다 올렸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요. 그러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44,000원서부터 47,000원까지가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멈춰 있다. 그럼 이 부분만 보면 지지와 저항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주봉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이쯤 되는 거죠. 이렇게 44,000에 47,000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거죠. 예. 같은 자리죠. 이게 이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걸 세세히 보니까 고점이 낮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저항이 떴고, 저항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월봉에서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진 주봉에서는 저항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수렴대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이 안에서 공간에 갇혀 있죠. 이렇게. 네. 무엇인가 이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일봉을 한번 가볼게요. 일봉. 자, 오른쪽 위에 봅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이렇게 감싸고요. 그렇죠? 감싸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44,000원, 47,000원까지 이렇게 지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여기를 저항이었던 부분이 지지로 바뀌고, 지지로 바뀌고, 지지로 바뀌고, 지지로 바뀌고, 지지로 바뀌면서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수렴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처질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올라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건데요. 여기 보면 이게 거래가 좀 있었죠, 이렇게. 여기 매물의 거래가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6만 원 근처에서 거래가 많았어요. 일봉에 보게 되면.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월봉에서는 또 거래가 또 많습니다. 동반해서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 네, 상대적으로 월봉에서 보면 거래가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밑에가 더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누르는 놈도 있고 올리는 놈도 있으니까. 이제 저걸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끼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 아래 다시 차트를 요걸 보게 되면 오른쪽 아래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지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이 당시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정의원님들하고는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걸 도전 한번 해보자. 기준을 잡고 해서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었어요. 저희가. 냈었고 이 흐름이 있으니 이 자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도전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런 차원을 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여러분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흐름에서 얘는 결국은 6만 원을 안착을 시키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 이렇게 나가주느냐. 그죠? 이렇게. 6만 원.
그러면 오히려 비싼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6만 원을 뚫어주고 안착했을 때 하도 안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 즉 선행적으로 먼저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도전해볼 만한 위치인 거죠, 이게. 예. 자, 그런데 흐름상을 볼게요. 다시 제가 영 대표가 그리는 이유는 이런 거나 보세요. 무엇인가 얘는 상당히 깔끔해요.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내려가는 부분이 뭔가가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이 안에 놀잖아요. 이렇게. 그럼 약간 이렇게 눌림을 줬다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거는요. 살짝 아래 꼬리에 달았다가 44,000원에서 47,000원까지가 지지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왼쪽 월봉인데 4만원 근방까지 살짝 갔다가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표현되기를 이렇게 여기 또 있죠. 이 지지자장이 또 있잖아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저항을 받았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거는 기준이 4만 원이 붕괴되면 안 돼. 4만 원이. 그러면 지금 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5만 원 분에 만 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5분의 1, 25% 리스크를 끼고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위치는. 25% 리스크 끼고. 네. 그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6만 원을 회복해서 이 안에서 놀아주면 이건 뭐 더 괜찮은 거죠. 차라리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어차피 매매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준에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황 대표가. 그러면 4만 원 기준 있고, 지지하장은 44,000원, 49,000원. 그러니까 되게 47,000원. 뭔가 되게 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뭐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당연히 그게 뒤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종 라인이니까 황 대표는 이런 거예요. 도전하겠다 그러면 지금 도전하는 것보다는 4만 원 아예 확인하든지 그죠? 아니면 6만 원 넘어가든지 이렇게. 근데 지금 도전한다 그러면 당연히 4만 3천 원, 4만 4천 원, 4만 7천 원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매매를 이게 괜찮아 보입니까? 그럼 황 대표 지금 들어가고 4만 3천 원, 4만 7천 원 또 들어가고 4만 원대 또 들어가고 물 타면 안 될까? 저는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해서 그 기준이 깨지면 그냥 손절할 생각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면 매매를 하다 보면 자꾸 양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4만 원이라고 하는 처음에 기준을 삼아서 내가 매매를 했는데 그 마음이 4만 원 깨지면 또 바뀌어요. 어디? 여기 진짜 또 있어요. 그럼 또 깨지죠. 3만 원 근데 또 깨지죠. 그럼 이 저점을 또 봐요. 근데 이미 얘가 3만 원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대응이 아니라 방치가 되는 거죠. 방치가.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난 장기 투자할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림이 일어난다면 동요가 일어나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 3만 원까지 왔어. 최초에 그래 길게 보려고 했다가도 돈이 필요해서 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황 대표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를 따져보자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붙였던 이름 중에 하나 방송하면서 늘 제가 붙였던 게 하나가 뭐냐면 항상 그죠 고성준론 얘기하잖아요. 고성준론. 그랬더니 고성준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좀 높여서 준엄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합리적인 이제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정답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황 대표님. 그리고 종목을 추천해볼 생각도 없고요. 종목 추천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현님들하고도 방송을 하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그리고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포트를 구성하는 거죠. 한 종목에다가 10% 이상은 몰빵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너무 위험해지죠. 왜? 어떤 일 하다 보면 종목 하나가 상패도 당해요.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10% 내외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죠.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하고요.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하고 그걸 늘 일정하게 매매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파동에 입각한 그걸 다시 정리하면 파동에 입각해서 확률을 중시 여기는데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서 얼마큼 통계치를 했을 때 반복적 적용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를 따져서 통계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다른 거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펀더멘탈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시는데 다르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가치 투자 대표 전문가 정문일진 황철중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